국산 훈련기 T-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전세계 훈련기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무기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약 1,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안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2010년 싱가포르 훈련기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이스라엘에서 탈락, 2013년 폴란드에서 탈락, 2016년에는 그리스에서도 탈락했습니다. 모두 이탈리아 훈련기 M346에 져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8년에는 당초 T-50을 개발한 목적이기도 했던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도 탈락했습니다. 보잉의 반값 훈련기 T-7이 깜짝 등장해 카이는 또 쓴 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방산업계는 바라봅니다. T-50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상정한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훈련기치고는 과도한 스펙을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2013년 폴란드 국방장관이 운전 연습을 하는데 페라리는 필요 없다고 한 데서 당시만 해도 평화를 누리고 있던 고객들에게 쓸데없이 비싼 훈련기로 보였던 것이죠. 각국 안보 관계자들과 현지 국민 여론은 얼마 전까지 항공 후진국이었던 한국보다는 항공업계에서 유구한 전통을 지닌 이탈리아 무기를 원했습니다. 또 공산권 국가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러시아 무기 체계를 선호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도 T-50이 고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1년까지 정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태국 등에 70대 정도를 수주하는 데 그쳤죠. 1,000대를 판매한다는 꿈도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유럽의 중견 국가인 폴란드가 T-50을 대량 구매해 준 것은 고맙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고객이었던 폴란드가 왜 갑자기 한국 무기를 구입한 걸까요? 과거 소련 연방 소속으로 소련제 무기 체계를 물려받은 까닭에 그동안 러시아 무기를 구입해 왔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이어 2022년 우크라이나까지 침략하면서 안보 전략을 짤 때 실존하는 위협인 러시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다음은 폴란드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소련 및 러시아산 무기를 있는 대로 넘겨준 상태라서 텅 빈 활주로를 빨리 채울 필요도 있습니다. 2013년 도입한 M346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그보다는 무기로서 가치를 지닌 T-50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전투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구입한 T-50 파생형 FA-50 블록 20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서 폴란드가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T-50이 한국에서처럼 폴란드에서도 실전성을 증명한다면 T-50을 바라보는 글로벌 안보 관계자들의 인식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쓸데없이 비싼 훈련기가 아니라 신냉전기 국방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자 미국 무기 체계로 가기 위한 입문기로서 말이죠. 현재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슬로바키아가 후보이며 나토 미가입국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해를 받아온 아일랜드 역시 T-50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무기 체계에서 미국 무기 체계로 갈아타려는 대표적 나라이기도 한데요. 미국산 무기 체계인 F-16과 F-35 등을 중심으로 공군을 꾸려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 체계로 전환을 도와줄 무기로도 T-50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16도 48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F-16과 T-50을 함께 운영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T-50은 조종 환경이 F-16과 흡사해 T-50 파일럿이 6시간만 훈련하면 F-16을 몰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T-50은 F-16과 부품의 80%를 공유하기 때문에 T-50 정비공이 F-16을 정비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사시 F-16이 고장나면 T-50 부품을 떼다가 부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 T-50과 F-16의 가동률은 8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이러한 시너지 없이 이탈리아 M346을 운용했을 때의 가동률은 50% 미만이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T-50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만으로 1,000대의 꿈은 무리겠죠.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진짜로 노리고 있는 시장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국 훈련기 시장입니다. 2018년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반값 훈련기 T-7에 패배했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성능이나 신뢰도는 T-50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잉이 T-7 개발에 영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다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과거 보잉의 T7 같은 깜짝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록히드 마틴과 손잡은 카이의 T-52 무난히 사업을 따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수주를 따낸다면 그동안 T-50이 겪었던 서름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우방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무기를 보는 시선이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수십조 항공방산 시장에서 이탈리아를 밀어내고 명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명실상부한 수출국으로 뛰어오를 기회가 열렸습니다.